자, 미스터 진단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종복 전문가와 현재 함께하고 계시고요. 종목가, 그리고 종목명, 비중 이렇게 담아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유튜브로도 좋고요. 또 전화로도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부에 정말 전화 많이 걸려왔죠? 그렇습니다. 자, 게다가 여러분 분위기 보셨잖아요. 전화로 주시면 종목 진단 더 재밌고 맞아요. 제대로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디테일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일부에 종목 진단이 진짜 아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종목비가 내려와. 신청해서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2부엔 2부 나름대로 또 봤습니다. 그러니까 종목 진단 나는 늦었어. 나는 맞아요. 포기할래. 채널 돌리지 마시고요. 이러지 마시고 그냥 지금도 올려주세요. 맞아요. 망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자, 지금 한 500명 가까이 이제 되려고 다시 좀 많이 가셨네요, 또. 네, 아까 또 얼른. 거의 600 찍고 다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시 갈 거예요. 또 커피 드시고 또 물 드시고 오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 정말님께서 보내신 건가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 그래요? 정말 님이시고 아이디가 정말이고 도움 많이 됩니다. 이거 붙여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되게 절묘한데요? 센스가 좋은데요. 그래요? 자, 해윤님 2부에도 출석합니다. 이렇게 네. 또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제갈공명님은 또 이종복 전문가 좋아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종목들 지금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계속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2부에 함께할 첫 번째 종목인데요. 유튜브에서 외유 내강님께서 보내주신 종목부터 한번 가볼게요. 좋습니다. 자, 요 종목이 중기 진단 부탁한다고 하시면서 어버브 반도체 보내주셨습니다. 반도체 요거 쪽. 제 기억으로 얼마 전에 랭킹쇼에서 낮에 도와드렸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다른 분이긴 했었죠. 자, 네. 어부브 반도체 1,550원, 그리고 비중은 15%이십니다. 자, 일단은 만원대 아래로 좀 떨어져 있어요. 좀 네네. 아쉽죠? 숫자 하나 재밌네요. 9990. 어. 자, 일단은 어버브 반도체, 반도체 쪽에 대한 기다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 그렇죠. 요거 어떻게 봐야 되는 종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정말 뭐 박사 아니시겠습니까? 학위가 있진 않지만 그래도 전문가님, 박사입니다. 요거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하실 말씀 많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종목 추천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죠? 예, 대신 어버버 반도체를 질문을 했으니까 그걸 연결시키는 것도 능력인데, 자,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 이 어버버 반도체가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종목 중 다소간의 소형주, 그 다음에 가벼운 주식에 속하는 거거든요. 이 주식도 보다 보면 조정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종목들을 매수하신 가격대는 좋은 가격에서 사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 보시면 이분 1,500원이면 이번 주쯤이나 지난주쯤 요 정도에서 매수하신 사람은 차트를 보는 사람, 아니면 이렇게 음봉으로 죽은 날 샀다면 초보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마 이쪽 어딘가에서 샀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깨진 저점은 저점이 아니다. 올라가도 반드시 되밀린다. 그 다음에 매수는 양봉 매수, 음봉 매도. 그 다음에 지지 매수, 저항 매도. 이거 진짜 얘기 많이 해드렸죠. 지금 그 화면이 대세 판단법으로 들어와 있네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주식들 중에 좋은 섹터, 그 다음에 저점 매수한 것은 이 종목은 되게 좋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타이밍. 그래서 기술적 대응이나 기술적 매매가 필요할 때는 그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방송에서 100번, 1000번을 얘기를 해도 그걸 좀 한 번 더 곱씹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그것만 보면서 살은 사람이고 그거를 강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제가 포스코홀딩스 005940으로 가볼까요? 005490. 우리는 종목을 안 치지 않습니까? 코드번호로 외우지. 제가 포스코홀딩스 2, 3월 달에 질문할 때 월봉을 가지고 혹자들은 나중에 빠지면 이거 쌍봉에서 사게 했네 어쩌네 이런 얘기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진단해드렸던 그 내용을 여기다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건 일봉상으로 보면 누가 봐도 깨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판을 뒤집을 수 있는 필살기, 그게 바로 주봉 분석, 월봉 분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보다시피 주봉도 보면 주가가 이게 8,000원에서 12,000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평선 필살기인 121선에 가서 부딪힌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조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조종받을 자리에서 조종을 받는 주식은 좋은 주식입니다. 그리고 월봉으로 들어가는 거죠. 월봉을 보시면 양봉 3개 났죠. 양봉 3개가 나면 반드시 이 주식은 기존 패턴도 보면 조종을 받았어요. 조종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죽을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갑니다. 결론, 저점 매수가 아주 좋았다. 그러나 이거 역시 매수하는 타이밍이 안 좋았다. 그리고 나머지 기술적 대응은 아까 종목들하고 같아요. 이게 만약에 다음 주에 올라가는 신용이 나오면 61선, 21선이 내려오고 있는 요 자리가 기술적으로 저항받는 자리. 그러나 이렇게 상승각으로 올라갈 때, 종목들이 날아갈 때는 그걸 뚫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걸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가 기다 아니다? 아니다. 뭐 때문에? 다음 주 이틀 연휴 플러스 5월 10일에 CPI. 그러니까 다음 종목부터는 요 얘기는 안 할게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간 투자를 하면 무조건 먹고 팔 수 있습니다. 이 종목만이 진단해 줄 수 있는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수많은 분들이 이종보 전문가에게 진단 요청을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 믿을 수 있는 자신감. 디테일. 이야, 아주 좋습니다. 종목 괜찮지만 타이밍이 조금 아쉬웠고, 그렇지만 계속 쭉 가져가도 뭐 괜찮을 만한 종목이니 믿을 수가 있겠다라는 점 어버브 반도체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시청자 수가 회복을 하면서 네. 종목들이 다시 쌓이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2부에도 계속 종목 받으니까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 벌써 이게 10번째 종목이에요. 아, 오늘 많이 갑니다. 쾌속이나 쾌속. 에코바이오인데, 이 에코바이오 좀 전에 뭐 전문가님께서 얘기도 해주셨고, 잠깐. 맞아요. 오늘 아주 뭐 멋졌습니다. 그냥 팍 쏴버렸죠. 예. 깔끔하게 와. 상한가를 갑니다. 이거 땅하늘님께서 신청해 주신 종목인데 매수 가격 어떻게 되죠? 그렇죠. 지금 5,361원에 10%를 담고 계시는데요. 수익 중이시군요. 네, 축하드리고요. 계속 들고 가도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땅하늘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거 오늘 속구 칠 때 따라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에코바이오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해 드렸던 그 내용하고 이제 같아지는 건데, 그 탄소 배출, 에코, 에너지, 결국 자연, 그린 이런 쪽으로 가는 건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갑자기 느닷없이 그냥 오늘 이런 패턴의 주식이 튄 거기 때문에 이런 건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이제 직전 고점, 직전 저점으로 보다 보면 6,500원에서 7,000원이거든요. 6,500원에서 7,000원 언저리로 가면 파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매도한 다음에 다시 밀려가지고 5,500원대 쪽으로 다시 되밀린다. 그럼 여기서 다시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주식은 매매를 한 주식이 돼야 되고, 매매를 하다가 이제 추세가 만들어지거든요. 추세가 만들어지면 그때 길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에코바이오 같은 주식은 조금 소형주고 묻어놓고 가거나 그럴 만한 주식에는 조금은 못 미친다라는 거, 요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지지매수 저항매도 가면서 추세가 탄다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21선, 61선이 우로 끌려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처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평선이 끌려올 때까지는 등락 콘조를 여기도 보시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렇게 하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이평선을 돌려야 추세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는 길게 봐도 되지만 지금은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올바르다. 그리고 에코바이오뿐만 아니라 JC케미칼이나 그린케미칼이 또 에코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종목을 같이 보시면 이분은 더 도움이 될 듯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에코바이오와 관련해가지고 진단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땅하늘님 종목이네요. 그렇습니다. 에코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뭐 이 친환경, 바야흐로 친환경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뭐 그린케미컬 같은 다른 종목도 언급해 주셨는데 그런 종목들 같이 한번 참고하시고 대응해 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또 계속 종목 진단을 가봐야 되겠습니다. 요번엔 또 전화예요. 보니까 또 이 전화가 걸려 들어왔어요. 좋습니다. 오늘 전화 진짜 많이 들어오는데 네. 이거 아주 바람직합니다, 여러분. 전화를 잔뜩 주셔야 또 재미있는 진단이 가능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양하고 색깔 있는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청자분에 따라서 진단이 또 뭐 재밌게 흘러가거든요. 대부분 여태까지 결과가 어쨌든 만족스러웠던 거는 변함이 없으니까 믿고 전화하십시오. 자,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좋고요. 목소리가 굉장히 이렇게 멋지신 근데 분이라면 약간 좀 얼마 전에 약간 전화 주셨던 분 같기도 한데요. 처음 전화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예, 예. 대한민국에 이렇게 멋진 목소리를 갖고 계신 분이 여러 분 계셨네요. 야. 일단 알겠습니다. 좋네요. 지금 아유, 감사합니다. 에너지가 굉장히 좋은데요. 선생님, 어떤 종목 갖고 계시죠? 고영 16,590원에 20%로 샀는데요. 아, 계속 그래요? 하락만 하고 있어갖고. 요거 사신 지 오래된 거 아니죠? 한 달쯤 됐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고영이 지금 4월 들어서 거의 올라간 날이 없어요. 그렇군요. 지금 좀 흐름을 만들어가나 싶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는 주가 계속 내려오니까 네. 아마 걱정이 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6,000원, 16,590원에 20%. 자, 그럼 선장님, 고영 지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아니, 계속 하락만 하고 있어갖고요. 좋은 그쵸. 걸로 해서 생각하고 샀는데, 예. 너무 하락만 하고 있어갖고, 이게 좀 어떻게 좀 진단을 받아야 할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라도 그런 답답함과 궁금증이 생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내려갔네요. 아니, 이렇게 계속 내려가니까 이렇게. 뭐 급락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계속 내려가니 이게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야? 어떤 해석이 가능한가? 그러니까요. 궁금해지죠.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자, 이종호 전문가님, 멋진 목소리를 갖고 계신 시청자분께서 전화 주셨는데, 종목이 멋진 에너지가 터지질 않네요. 어떻게 봐야 되죠? 그렇다면 이종복이가 갖다 덧붙여야죠. 이 주식은 시간 투자가 되는데 오늘 공통적인 특징 보시면 다 대부분 여러분들 보면 비싸게 쫓아가지는 않았어요. 비싸게 쫓아가지는 않았지만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타이밍에서 주식을 산 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일부에서도 얘기했듯이 지수가 이제 급등락이 나오면서 매수세가 끊겨버리니까 당연히 밀리는 거죠. 그러나 이걸 제가 한번 역설적으로 한번 볼게요. 원래 이 주식은 지금 주가 패턴과 거래량 패턴으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부담 가는 건 맞습니다.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주식을 기간을 줄여버리면 바닥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 권리락이나 배당락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500원으로 찍혀 있는 자리에서 3만 원까지 60배가 올라갔던 주식입니다, 이게. 의료 로봇하고 그쪽으로 엄청 많이 올라간 주식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엄청나게 고점에서 3만 원대에서 만 원대까지 1, 2, 3, 4, 5로 죽이고 다시 돌고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서려고 하는 시점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거래량은 웬만한 거래량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많이 산 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면 그렇게 비싸게 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500원이라도 먹고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 뒤에 밀릴 때 샀으면 고점을 못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60일선을 깨는 시점이 비중을 축소했어야 되는 시점이고, 그리고 하락 N자형으로 빠졌고 1, 2, 3, 4, 5식으로 빠졌고 직전 저점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비중을 늘려야지 되는 시점에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비중을 20% 놓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제 답답한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이걸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이건 이 방송 보는 분들이 따라 사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이제 어느 시점에서 반등이 나올 때 똑같은 거예요. 14,500원에서 15,000원 언저리로 왔을 때 거래량을 잘 봐야 되고
16,500원에 사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분은 안 팔려고 할 겁니다, 아마. 이때 장이 변동성이 줄어들면 16,000원대로 가는 거고, 여기서 한번 다시 쳐지고, 항상 올라갔다 되밀리고 안 깨지고 다시 갈 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여주 공장에 제가 그 짧은 시간에 검색을 했는데, 여주 시대 연 고용해가지고 여주에 생산 센터를 준공했어요. 그러니까 매출 1조를 목표로 한다라는 기사가 얼마 전에 최근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실린 거 아니냐. 장기로 보면 전혀 문제될 건 없다. 그러나 5월 10일 플러스 마이너스 쪽에서 어느 정도의 고비는 있을 수는 있다. 그 고비 넘으면 결국은 매수가 이상으로 갈 수는 있는 주식인데 16,000원 정도까지는 제가 이름을 쓸 수 있고 그 이상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계속 밀려서 걱정하셨을 텐데 16,000원 정도까지는 이종목 전문가 이름 쓰고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한번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도 참. 아니, 오늘 근데 이상하게 전화 걸려오는 종목마다 바로 최근에 미끄러져 내리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전화했다가 네. 다행이다 하고 가십니다. 후 하면서 더 안 그래도 좋은 목소리가 네.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진짜 목소리 좋으시네요. 아니 근데 분명히 얼마 전인가요? 이렇게 목소리 근사하셨던 분이 전화 걸려왔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저도 약간 그래도 같은 분인가 뭐 네. 이랬었는데 세상에는 목소리 좋은 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이제 먼저 아는 척하면 안 되겠어요. 일단 이종복 전문가께 맡겨보고 확인한 그쵸. 다음에 저희도 아는 척해야 되겠어요. 원래 이렇게 헛방이 나가는 거 이런 식으로. 오늘 헛방이. 2번이나 잘못했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유튜브 채팅창에도 네. 해맘님께서 목소리 짱이에요.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금요일 밤을 멋지게 네. 수놔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뭐 새로 들어오시면서 종목 진단 계속 남겨주고 계세요. 네. 햇병아리님, 대표님 현대공업입니다 하시고 K나이프님, 나이프, 올릭스, 레모티님, 토비스까지 여러 가지 종목 진단이 와주고 계십니다. 해맘님께서 저희도 목소리 좋대요. 예. 저희도 직업이 열심히, 그러니까. 열심히 목소리 갖고 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예. 너무 늦겠어. 너무 늦게 했나요? 소름 너무 늦게 돋았어요, 했나요? 지금. 죄송합니다, 피디님. 자, 12번째 종목 롯데케미칼입니다. 예. 197,000원에 10%. 네. 비중은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가격대가 높아요? 네. 19만 원이면 이게 언제입니까? 거의 4월 초에 사셨다면 거의 최고점에서 사신 게 되겠고 이 주식이 제일 잘 나갔을 땐 거의 한 30만 원 근처까지도 갔었던. 이거 주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최근 사셨으면 거의 꼭대기예요. 근데 많이 내려왔죠. 이거 지금 이제 그나마. 블루페일님의 종목인데 이거 자 롯데케미칼 이거 굉장히 고민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역대 차트를 쫙 한번 보여주시고 있는데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계속 고만고만하죠. 그러니까 이거 왜 안 오르냐고 이게 내리는 건 내리는데 참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더 웃겨요 질문이. 악의 구렁텅이. 이거 제가 읽었어야 되는데. 한번 살려주세요. 아니, 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진 건지 추가 매수 가능한 건지 전문가님 악의 구렁텅이 이거 좀 넘길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롯데케미칼이 이분 가격을 보시면 옛날에 사서 물린 거거든요. 근데 이게 3월 말 때 이제 본전 회복 줄 것처럼 기대를 줬다가 다시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실망감이 크실 것 같은데 제가 요거 기사가 있으니까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쪽 케미칼 관련주들이 이래요, 여러분. 보다시피 한쪽 증권사에서는 턴어라운드 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한쪽 증권사에서는 보시면 법인세 납부 영원 불명예, 안개 속 실적의 현금 흐름도 뭐 이게 롯데 그거 PF 문제 터졌을 때 저도 부정적으로 얘기했다가 증자하고 뭐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일진모트리를 이 회사가 가지고 와가지고 동박을 갖다 얹긴 얹었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지금 이 롯데케미칼은 암흑기의 주식이에요. 다만 주가가 지금 보면 기술적으로 이제 꺾여 내려가고 있는 흐름인데, 오늘 장에 이거 제가 예전에 진단했던 주식 중에 하나 삼성전기라는 주식이 있어요. 이 삼성전기도 보시면은 꺾여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LG에너지도 꺾여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듯이
웬만하면은 거래소 주식은 웬만해서는 지금 죽지는 않거든요. 삼성 SDI도 지금 꺾여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게 배터리 쪽이 무차별적으로 올라가고 하면서 이제 뭐 이쪽 정통 배터리 쪽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릿고개입니다. 그 보릿고개 말고 주가의 보릿고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식은 사실 정말 장기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이건 웬만하면 이제 그 엄청난 악재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지금 버팅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장기로 보면 20만 원에서 22만 원 쪽 이쪽으로 갈 수는 있는 주식인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나 해드려 볼게요. 추가 매수해도 되는 주식이고요. 대신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가지고 이 자리에 갔을 때 팔고 보면 한 18만 원 언저리거든요. 18만 원에서 18만 원 2천 원 언저리거든요. 추가 매수를 어느 시점에서 해가지고 18만 원에서 18만 2천 원 언저리에서 매도를 한 다음에 추이를 보고 다시 하든지 아니면 진짜 정통성 있는 진짜 정통 배터리로 가든지 차라리 그죠? 예, 이건 이제 종목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이건 진단 방송이지 추천 방송이 아니라 아까도 제가 어퍼 반도체 얘기할 때 뭐 이오테크닉스나 하나머트리얼이나 이런 주식 얘기할지 몰라서 안 했겠어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시면 동부하이텍 같은 주식 무지하게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이런 주식 고점에서 안 물린 게 오히려 다행인 거죠. 그래서 롯데케미칼은 간단해요. 어느 시점에서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고 18만 원에서 18만 5천 원 정도에서 팔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대신 이제 이 주식이 20만 원을 넘어서 22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가야지 될 위치인데 주가 위치가 여기는 아직은 좀 아리까리하다. 그렇죠? 예, 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건지 체크를 받고 계시는 네. 블루페일님. 자, 추가 매수해서 18만 2천 원 선에서 매도를 해보자는 의견과 함께, 뭐, 다시 재도전하셔도 되고, 그것보다는 좀 더 다른 방향으로는 아주 퓨어한 배터리 관련된 종목으로 가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니까 잘 체크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종목 전환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지금 600분 가까이 와주고 계시는데, 네. 2부에는 요거 한번 뚫어봐야죠. 그렇죠. 네. 우리 700 한번 가보시죠. 네. 확실히 때 이게 연휴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연휴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미스터 진단 입장에서 연휴를 코앞에 뒀다라는 건 상당한 악재라는 거죠. 네. 네. 거기다가 좀 시장 분위기도 받쳐줘야 될 텐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다가 갑자기 좀 안 좋으니까. 왜 그러냐고 예. 도대체. 예. 여러분 저희가 힘 더 내볼게요. 자, 종목 진단을 그러니까 바로 또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을 어떤 종목인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유튜브에서 찾아본 종목인데요. 김강돌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거든요. 어허. 자, 제이스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스텍 저는 조금 낯설기도 했는데 보니까 반도체 종목인 것 같은데 2차 전지로도 좀 몇 개 있나 봐요. 약간 발을 좀 담그고 있나 봐요. 자, 제이스텍 일단 쭉쭉 잘 가다가 역시 이것도 최근 들어서 많이 좀 밀렸습니다. 계속 밀렸는데요. 네, 그래서 이분 지금 9,800원에 15%신데 지금 쭉 밀려 내려오고 있죠. 그러네요. 저기서 이제 받쳐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건지.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 놓고 있어도 괜찮은 건지, 내릴 만큼 내린 건지, 네. 아니면 이대로 무너져 버릴지 고민되시나 봐요. 거의 올랐을 때 바로 직전까지 다 내려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요게 이게 121선 정도 고기 위치를 하고 있는데 딛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알아보겠습니다. 이종목 전문가님, 제이스텍 요거 마음 놓고 좀 지켜봐도 괜찮은 종목이겠습니까? 장기 투자를 한다면 이 주식은 무늬만 배터리가 아닙니다. 근데 누차 얘기하지만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진짜 기술적 얘기 많이 해드리죠. 끝났으니까 마음 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 공부하라고 한 달 내내 떠들어댄 건데 여기를 시점으로 1, 2, 3, 4, 5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A, B, C 주종이 오히려 추세의 지지에 딱 붙어 있는 거죠. 비중 15%, 이건 제가 봤을 때 다음 주 어느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5% 더 사셔도 돼요. 그러면 단가가 낮아지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무늬만 종목, 그 주식을 특별히 지금 얘기를 하면 좀 마음이 아파서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참고 있는 건데 이제 어느 시점에서 다시 리바운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리바운드가 나올 때 이제 9,500원에서 10,000원 언저리에서 이제 거래량을 보고 또 기술적 분석을 좀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누이고 하면서 이제 주가가 추세를 만드는 과정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윗방향의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는데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아까 얘기해드렸던 주봉신공, 월봉신공. 근데 너무 좋게 보지 마세요, 시청자분들. 대신 중립 이상의 주식은 맞다는 내가 분명하게 얘기해 드릴게. 자, 보세요. 일봉이 역배열에서 정배열, 에코 바이오인가? 그거 물어보신 분은 이 주식을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추세를 탈 때까지는 주가가 등락 컨트롤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놓고 볼게요. 보세요. 완벽하게 악의 구렁텅이를 벗어나 버린 겁니다. 자, 여기, 이 주식 갖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통째로 들어가죠? 이따가 주식에서 다음 기회는 없어요. 제가 기가 막히게 움직이고 있는 당뇨병 주식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 1412라는 주식 아시죠? 미국 이 건강 쪽에 있는 1412라는 주식 보세요. 이 주식을 보시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봐보세요. 241선을 반드시 찍고 올라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식은 올라갈 때 그 주식이 움직이는 이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추세 패턴을 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주식을 사는 게 개인들의 꿈일 건데 주식을 이렇게 사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올라가면 꼭대기에서 사갖고 밀릴 때 불안에 떠는 거죠. 이렇게 올라간 주식은 조종받을 때 사는 건데 이 제이스택이라는 주식이 바로 지금 매수 타이밍에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벌써 먼저 들어가서 물려버린 거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변동성이 셀 때 들어가서 그런 거죠. 지금서부터 이 주식을 쓸어 담았어야 되는 겁니다. 결론, 이 주식은 두 다리 쭉 뻗고 자도 될 주식이다. 다만 누차 얘기하지만 단기간에 다소간의 지루함은 있을 수 있다. 이 주식은 이토마토 분들이 다 보셔도 될 만큼 무늬만 2차 전지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주식 더 많아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종목 이게 추천해주는 프로그램이었으면 더 좋을 뻔했네요. 그러니까요. 마지막에 끝날 줄 알았는데, 아이고. 뭔가 초성만 듣고 싶은 약간 그런 예. 충동이. 예. 제이스텍 이렇게 예.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야, 이렇게 꼼꼼한 진단이 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제이스택까지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13개째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또 유튜브 채팅창에 또 더 많이 와주셨네요. 600분 오늘도 넘겼습니다. 다시 한번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 이 기세 계속 받아서 2부 뭐 끝까지 가면 한 700 근처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가 왔습니다. 반갑죠. 반갑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자,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세아 베스틸 지주고요. 네. 24,500원에 20%입니다. 24,500원에 20%. 네네. 지금 언제쯤 사신 거예요? 지금 23,000원인데요. 4월 아마 달 초순경에 산 것 같은데요. 얼마 안 되셨군요. 어떤 점을 네네. 좋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서 이게 네. 잘못된 건가 어떻게 돼가지고 좋다 소리는 하는데 네네. 이게 너무 비싸게 사질 않았나 이게 손절가나 목표가가 그렇죠. 좀 흔들리고 그래가지고 우리 시청자님. 이게 제가 네. 알기로다가는 테슬라인가 스페이스 X인가 그거 되면은 괜찮다고 그래가지고서 제가 한번 매수를 해봤거든요. 그러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빠지니까 좀 궁금해가지고서 한번 여쭤보려고 네네. 이종복 전문가님 제가 유심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평소에 좀 관심이 높았던 이종복 전문가께 세아베스틸 지주, 네. 스페이스 X 얘기도 해주셨고, 지금 가격대가 되게 애매하셔가지고, 가격 얘기하실 때는 수많은 물음표가 저희한테 날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 주식 진짜 엄청 좋은 주식이고 기사도 많이 나오고 뉴스도 많이 나오는 주식이고 워낙 좋은 주식이라 요번에 세게 안 밀린 거예요. 지금 이쪽 섹터에 있는 주식은 다 지금 뭐 나락으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얘는 그 스페이스 X 말고도 다른 것도 많아요. 그리고 이 회사는 지금 보시면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24,000원 매수가 애매했던 거죠. 이거가 22,000원 언저리까지 밀렸을 때 사면 푸근한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주식을 제가 어떤 뭐 이슈나 이런 거에 의해서 22,000원대 왔을 때 만약에 매수 권유를 했다라고 보면 당연히 26,000원을 넘어가는 걸 보고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라고 하는 그런 류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격이 다소간에 애매해서 그렇지 주식과 어떤 내용은 진짜 되게 좋은 주식이고 길게 보시면 이것도 보세요. 네. 저쪽은 보지 마시고 이렇게 지금 바닥을 턴하는 주식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스틸주, 금속주 이런 종목이 2차 전지 쪽으로 엮여서 한 차례 급등을 했었죠. 네. 근데 이 주식은 그때 세게 안 갔습니다. 근데 거래량을 보시면 최근에 터지는 거래량은 상장 등록 이래에 1, 2, 3, 4년째 엄청난 손바뀜이 벌어지거든요. 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네. 장기 투자를 하시면 장기 투자, 이종복이가 얘기하는 장기 투자는 기본 6개월에서 1년 이상이에요. 네. 장기 투자를 하시면 3만 원도 넘어갈 수 있는 주식으로 보이는 주식이고 네.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무늬만 리튬이나 무늬만 배터리 중에 약했던 가벼운 주식들이 흘러내리면서 주가에 다소간의 지루함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주식은. 대신 그 지루함을 견디고 다시 이제 매수세가 붙어서 상방향으로 턴하면 아무리 못 가도 한두 달 내에 신고가 요 지금 보이는 신고가예요. 26,000원 돌파 시도는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불안하면 이 신고가로 돌파, 근데 이분은 내가 봤을 때 신고가 갈 때는 안 팔 사람인데 약간 좀 아리까리하다 싶으시면 25,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에서 절반 덜고 나머지를 한번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말리고 싶지는 않다. 이 주식은 장기로 보면 3만 원 이상 갈 주식이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장기 계획까지 좀 잡아드렸는데 만족스러우신가요? 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네, 아유, 가격대가 좀 애매하셔야 했던 것 같은데 좀 전문가께서 확실하게 좀 잡아주셨습니다. 수익 내고 네네. 나오십시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세아베스틸 지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오늘 뭐 전화 들어오는 족족 괜찮네요. 오늘 100%입니다. 100%.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화가 계속 걸려오는 걸까요? 용기를 얻으신 건가요? 괜찮네. 나도 걸어볼까? 네. 이런 게 아닐까 싶기도 좋습니다. 하고요. 혹시라도 안 좋아도 돼요. 맞아요. 나 때문에 혹시 전화했다가 분위기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아, 괜찮아. 전혀 없습니다. 이종복 전문가잖아요. 네, 괜찮습니다. 뭐든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네. 저희가 그러니까 믿고 막 맡기는 거예요. 지금. 막 던지고 있거든요. 지금. 맞아요. 이거 진짜 준비 시간도 안 들어요, 저희가.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네. 저렇게 얘기하는 거 진짜 어려운 겁니다. 다들 하니까 더 쉬워 보이나 이런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 정말 하드한 진단 프로그램이에요. 그럼요. 이렇게 중간에 간격도 없이 2시간 연속으로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냥 무조건 말하는 것도 이렇게 전문가라서. 말하는 것도 힘들어요, 진짜. 예. 지금 물 한 모금 이런 여유까지. 아, 와, 이 와중에.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넘겨봐야죠. 이 정도야 뭐. 야, 이 정도. 저희는 이정보 전문가 괴롭히려고 하거든요, 계속. 그렇군요. 예. 자, 바로 가겠습니다. 호시탐탐. 예. 다음 종목은 유튜브에서 이지선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네. 또 제약바이오 하나 들어오네요. ST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하죠. 자, ST팜 매수 가격이 75,000원에 10%. 75,000원이면요. 일단 현재 주가가 79,000원이죠. 여기보다 조금 낮은 가격입니다. 자, 그러니까 75,000원이면 사실 오래됐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아요. 네. 3월에서 4월 요 정도 사이에서 오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좀 멀리 보면 ST팜 주가 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네. 자, 15만 800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자, 과연 ST팜의 미래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종복 전문가님, ST팜도 좀 도와주시죠. ST팜의 미래야 보장된 회사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10%를 들어갔을 때 결정하기가 어려운 거는 저도 알거든요. 그래도 만약에 주식 경험이 적거나 초보자거나 이러면 절반의 원칙, 정말 저는 노래를 안 좋아하지만 흥얼거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절반의 그거 예전에 제가 한혜진 님인가 누군가 그거 한번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흔적. 보면 여기가 이탈된 저점 9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번 7만 5천 원의 매수 제가 장담하는데
여기 어디서 샀든지 아니면 이쪽 어디에서 샀든지였을 거예요. 그럼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이제 사람들 좋아합니다. 근데 지수의 변곡점이라는 걸 꼭 아셔야 되는데 어쨌든 4월 중순 타이밍 이후가 지수 변곡점이라는 걸 제가 분명히 알려줬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이따가 시간 되면 얘기를 하고 시간이 없으면 화면만 보여주겠지만 미래가 보장된 주식이고 여기 9만 원대는 한 번 정도는 젖히는 자리를 알았다면 더 좋았을 것을. 그죠? 이건 조만간에 또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다시 도를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도를 때 또 9만 원 언저리에 왔을 때 비리비리하다. 그럼 절반 팔고 밀리면 또 사고 이런 박스권 대응을 하다 보면 나중에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가 있지 않겠냐. 그죠? 예. 이런 주식이 바로 SD팜이고 이거 얼마 전에 3월 달쯤인지 2월 달쯤인지 몰라도 진단했던 주식입니다. 네, ST팜 살펴드렸습니다. 미래 네. 뭐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말씀드렸으니까요. ST팜에 대한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지선님의 ST팜까지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은 또 메모리 쪽 반도체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왔습니까? 다시 한번 반도체로 꺾어서 던집니다. 예. 자, 테스가 되겠고요. 아하. 23,000원 20%. 얘가 약간 손실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김수현님께서 꼭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야, 테스도 진짜 히스토리 장난 아니네요. 예. 이 악의 구렁텅이 히스토리 한번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 한번 도약을 딱 했는데 여기서 갈까 말까. 그렇죠. 나름대로 이제 수급이나 이런 것도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도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자, 테스 살아나나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변곡점 끝났고 내가 할 일 끝났고 여러분들한테 최근 2주 동안 2분기 진짜 엄청나게 강조 많이 드렸고 여러분들 용어도 생소한 정수리 타법, 발바닥 각질 타법 얘기 참 많이 해드렸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게 2분 거의 최근 1년 이상의 최고점에서 매수한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주가가 흐르는데 만약에 배터리나 다른 주식들을 저 정도 시점에서 샀으면 지금 나락으로 갔을 겁니다. 나락으로. 그러나 테스형을 골랐기 때문에 편안하게 지금 두 다리 쭉 뻗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려 놓고 거래가 바닥이지 않습니까? 뭐 여기서 다소간의 등락 건조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이토마토 전체 사람들이 봐도 자신이 있습니다. 이거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때 정수리에서 매수한 어떤 반성이 있다면 절반을 팔고 조금 길게 더 가면서 26,000원 정도에서 이익 실현하는 신공을 발휘하셔라. 좋은 주식을 정수리 따법 쓴 것을 다행으로 아셔야 된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종목이 좋아서 다행이다. 네. 안 그랬으면 이 탑법 썼다 큰일 난 분도 많으시고 난감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단을 이렇게 그냥 가만히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높은 데 샀을까 싶으시겠지만 막상 또 행동하다 보면 저렇게 됩니다. 사람이. 사셨던 분들은 저 때가 제일 높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나 저기서 샀지? 막상 이렇게 뭔가 좋은 것들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미 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목을 한번 거래를 해보셔야 와 이게 실전 매매는 다르구나라는 그렇죠. 걸 그제서야 알 수가 이게 있는 멀리서 거죠. 대충 봤을 때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실제 행위로 해봤을 때 이게 실전이고 그래서 기준 원칙들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정확히 느끼는 겁니다. 네, 자 테스 별일 없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또 계속 이어가 볼게요. 네. 종목 정말 끊임없이 하고 있죠. 지금 이 종목 전문가의 숨 돌릴 틈도 안 들이고 와 진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 셋 다 지금 에너지가 점점 고갈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정모 전문가님 마지막까지 힘내시길 바라고요. 자, 저희 또 바로 갑니다. 노프라블럼이라는 거죠. 전 프라브럼 힘들어요. 자, 진짜. 이번에 살펴볼 종목도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종목이야? 라고 딱 보실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요. 남금수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포스코 그룹주 중에 하나입니다.
포스코 그룹주들 뭐 난리 났던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이 코스피 멱살 잡고 올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지금 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에서 느닷없이 시총 최상위까지 주주주죽 치고 올라왔다 바로 그저 뭐 포스코 DX입니다. X. 자, 예. 포스코 DX 매수가가 14,960원, 15%. 주가는 요즘에 급락 중. 진짜 많이 빠지네요.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너무 많이 오르긴 했네요. 그러니까요. 예. 자, 이거 이대로 더 내려가는지 궁금해집니다. 알아볼게요. 이전번 전문가님, 포스코 DX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더 내려갑니다, 이거. 드디어 마지막에 걸리네요. 왜 안 걸리나 했는데, 분명히 일반적인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는 19,000원까지 갔던 주식을 15,000원 언저리에서 사면 좀 싸게 샀지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주식은 앞으로만 보지 말고 뒤로도 봐야 된다고 제가 얘기 많이 해드리죠. 6,000원에서 불과 3, 4주 사이에, 불과 2, 3주, 3, 4주 사이에 3배가 올라갔어요. 이게 무슨 뭐 잡주도 아니고 포스코 그룹이 불과 며칠 사이에 3배가 올라간 걸, 그죠? 예, 이분은 장기 전망 안 물어본 게 다행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빠져나올 수는 있지만은,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포스코 그룹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은 이종복밖에 없어요. 이 주식은 너무 비싸게 산 거고 워낙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보다시피 21선도 안 깨져 있죠, 여러분. 제가 이따 쓰려고 했는데 지금 포스코가 나왔으니까 쓰겠습니다. 여러분, 4월 7일 날 GN1 에너지 질문한 분부터 2차 전지의 히스토리가 시작된 거예요. 너무 위험하다, 리스키하니까 그냥 팔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주식 보이시죠? 그 다음에 4월 14일 날 포스코 엠텍을 물어봤을 때 시장 상황에 따라 25,000원을 깨서 22,000원까지 밀려도 장기 투자 생각 있는지를 본인이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GN1 에너지가 제가 이런 스타일이에요. 준비를 딱 해놓고 있다가 나오면 바로 얘기합니다. 오늘 장중에 11,000원까지 빠졌어요, 여러분. 이 주식 제가 마켓10에서도 이렇게 급락했을 때 이게 주식입니까? 도박이지? 이랬던 내용이 있어요. 이거 만약에 쫓아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으면 또반토막이죠. 반드시 21선 깨집니다. 그리고 포스코에 보시면, 포스코 엠텍 보시면 결국은 말이 C가 돼서 오늘 22,000원대까지 밀려 내려왔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22,500원까지 밀려 내려왔죠. 이 종목은 말을 하면 반드시 현실로 벌어진다라는 말씀 드리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DX는 기술적으로 지지권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고 가격이 너무 올라와 있어요.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나중에 21선을 깨고 더 빠져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해서 복수를 하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DX를 살펴드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DX 많이 내려왔지만 네. 여기서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점도 잘 유념해 두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네요. 포스코 그룹 정말 프로페셔널 이종복 전문가의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거의 17개가 넘는 종목들을 도와드렸습니다. 오, 정말 와, 숨가쁘게 진짜 왔죠. 힘드네요. 자, 그렇지만 또 이게 또 아직까지 또 내 종목은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절대 다수를 위한 또 하나의 저희 선물입니다. 정말 진짜 배기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거. 그렇죠. 정확도 100%. 그렇죠. 다음 주 시장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예, 진짜 엄청난 시간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월 5일 어린이날 금요일 날도 휴장이 진짜 우리나라한테는 안 좋아요, 여러분. 분위기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고 투자 심리를 자극해서 공격적인 베팅을 하게 하지 못하는 거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증권 역사에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갈 때 2, 3월 달에 급락장이 없을 경우에는 5, 6월 달로 가면서 흔들리는 장이 한 번은 꼭 나오거든요. 그래, 거기에서 고점에서 매수를 하면 위험해갖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많이 드렸던 거고, 누차 얘기하지만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데이터를 많이 보여드리고 아까도 포스코 막 그런 거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작년 12월 달부터 3월 15일 역사적 변곡점 때까지 그 어떤 1분기 시장에 관한 결과물이기도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걸 보여드렸던 거예요. 근데 계속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강조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2분기, 이제부터는 2분기란 말입니다. 근데 그 2분기의 중간에 딱 5월 달에 FOMC와 CPI가 딱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섞었던 거죠. 그리고 변동성이 나와야 되는데 거래소는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안정적으로 움직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거래소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큰 손실이 안 났을 것이고 오히려 재미가 없었을 거고 코스닥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아마 등어리에 땀이 많이 났을 겁니다. 이제 한 주 동안에 등어리에 땀이 많이 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지루한 일이 종목들이 지리하게 움직이면 그게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힘을 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4월 7일 중요 변곡점 및 핵심 지수대 참고라는 말 계속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 4월 7일 얘기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까 이거 ST 큐부서부터 뭐 이거 얘기하려고 위로 올리다가 그죠? 예,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쨌든 4월 7일 제가 여러분들한테 했던 거를 잘 한 번 더 참고를 하셔야 되고 보시면 5월 FOMC하고 CPI가 변동성 요인이라고 얘기해 드렸거든요. 근데 물가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뭐 미리 얘기를 해드린 것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면 저는 물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할 타이밍이 오면 얘기하려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여러분. 너무 급격히 떨어졌다라는 얘기 제가 해드렸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시간에 얘기해드렸었을 거예요. 너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에 5월 달은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요인 때문에 지금 시장이 끌탕끌탕 거리는 거다 정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리고 이게 그거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보면 차별화라는 얘기 들어가 있고요. 차별화. 그 다음에 대부분이 보면 눌려야 된다, 눌려야 된다, 눌려야 된다. 그리고 에너지가 주 초반 되게 좋았죠. 그리고 주 중반부터 빠졌던 거고 수요일, 금요일, 목금요일로 가면서 빠졌던 거고 이게 보시면 2차 전지 보면 가격 조정 후 가격 메리트가 생겼을 때 유효하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보면 조정을 받으면 양호하고 눌려야 되고 이런 얘기가 2주 연속으로 들어갔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번 주 전략을 보시면 그런 말이 안 들어가 있죠. 왜? 눌릴 만큼 눌렸으니까 종목이. 그러면 이제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투자 심리를 살아나게 해줘야 되거든요. 이것도 역발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투자 심리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지수의 급변동이 일단은 수그러져야 투자 심리가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수의 급변동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움직여야 지수의 변동성이 줄어들겠죠. 근데 코스닥은 어때요?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오히려 변동성을 유발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만 얘기해드리면 기회입니다. 기회. 대신 여기 보세요. 아까 얘기해드린 게 여기서 나가요, 여러분. 박스권 혹은 상승 추세 중 60일선 언저리. 아까 종목 진단해드렸던 것 중에 여기 위치에 있었던 주식을 좋게 얘기했던 거고 그 대표적인 게 G2파워인가요? 막 그런 주식들. 그런 게 여기에 포함되는 주식이고 배터리과의 주식도 이제 거기에 포함되는 게 되게 많아졌습니다. 되게 많아졌어요. 대신 포스코 케미칼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말고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를 대응을 하시려면 거래소나 코스닥이 정통 섹터 위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떼스 형서부터 막 그 반도체 섹터나 뭐 인공지능 섹터나 그건 정통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차트가 깨졌어도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포스코 DX 같은 것은
지 혼자 독주를 했고 20일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갈 신용 나올 수 있거든요. 매도 기회입니다. 그런 거는 매도 기회고 60일선 언저리로 밀린 정통 섹터의 주식을 공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거 한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여기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저의 말과 눈을 보지 마시고 요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상승각 종목들이 알아서 간다. 조정각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 그리고 조정각에 있을 때 종목을 잘 고르는 이유는 중기가 양호한 주식을 고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중기가 양호한 주식을 골라야 물려도 먹는 거고 수익이 나는 거고, 아까 댄스영서부터 막 그 인포뱅크부터 이런 주식들이 단기는 불안불안해도 중기가 양호한 주식들에 들어가는 거라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조정각에 위치해 있는 주식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아까 포스코 DX는 조정각이 아니고 계속 상승각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번 변동성 나오다 한 번은 조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코스닥 지수 갖고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끝났으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4월 달부터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렸죠. 변동성이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 가면 이제 변동성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거거든요. 그러면 망고 땡이죠. 그 다음에 코스닥을 볼게요, 여러분. 여기 코스닥에 제가 지난주 전략에서 했던 얘기거든요. 4월 21일 날 보시면 이게 확대를 한번 시켜볼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하면 보일 겁니다. 이게 코스닥 150이거든요. 뭐라 돼 있냐면 시장의 안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높은 게 움직여야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지수대와 날짜를 외우면 변동성이 즐거울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1304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세요. 이번 주에 1304가 1200대로 밀렸다가, 여러분 보세요. 1200대로 밀렸다가 1243까지 밀렸지 않습니까? 이 1243이 뭔지 아시죠? 아까 숫자에 50% 지점 1250 지점이 있었죠. 근데 말입니다. 1243까지 밀리고 바로 다음 날 오늘 아침 시가가 1330이에요, 여러분. 1200대의 지수예요, 이게. 코스닥 150의 지수입니다. 지수가 하루하고 1시간 만에, 즉 7시간 만에 100이 움직였습니다. 이걸 변동성이라고 하지 무엇을 변동성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이 코스닥 150을 보시면 파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게 1파, 여기가 조정 2, 이게 상승 3, 이 조정 4파가 상승 5파로 가기에는 주식시장의 역부족 분위기가, 만약에 다음 주에 휴일이 아니었다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칠 수도 있는 분위기였죠. 근데 FOMC가 있고 물가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길 뚫고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다시 눌려야 되겠죠. 이 설명이 지난주에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밀렸다가 반등 주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안 깨지고 가느냐 밀리느냐, 이런 시장을 여러분들이 예측하면 되고, 최소 5월 10일까지는 노프라브럼, 이게 지난주에 얘기해드렸던 내용이거든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코스닥은 지수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종목의 변동성이 크니까 하늘에 있는 주식은 건드리면 아직은 안 돼요. 대신 밀려있는 주식은 지수가 밀리면 추세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버팅겨야지 되는 자리가 나오거든요. 그걸 우리가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방 경직성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구찌가 있는 주식이 움직일 거라는 거죠. 그 타이밍을 잘 잡으시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거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 해드리는 거고,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요 가격 조정, 시간 조정, 아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하나만 더 얘기를 해 드릴게요, 여러분. 가격 조정, 시간 조정의 핵심은 많이 올라가면 빠진다는 얘기고, 빠지고 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주식들을 보지 마시고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 지난 주식, 그죠? 그 시간적으로 지난 주식을 공략하시면 변동성이 나오는 장에서도
여러분들 계좌는 우상향합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변동성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겨낼 수 있는 시장 전략 살펴드렸습니다. 무적이에요, 무적. 예, 이런 전략은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많이 널리 여러분만 알지 마시고 퍼뜨려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주 시장 전략 이렇게 알아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종복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네, 다음 주는 거래일이 짧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짧은 만큼 또 여러 가지 잘 보셔야 되고, 저희 미스터 진단은 이제 잠깐 금요일 날 쉬어가지고. 쉬기 때문에 네. 그 다음 주 5월 12일인가요? 그때 한번 여러분과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휴일까지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